고슴도치를 다쳤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건가 예민하지긴 하지만 내가 아프다는 걸 티를 잘 안 내요.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번 이렇게 물어뜯다가 계속 여기 특히 이제 목덜미를 물어뜯어서 그리고 고슴도치를 다쳤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건가 이제 특히 피가 났다 발톱을 잘랐을 때 예를 들어서 지혈이 안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막 이빨에서 피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강 종양이 터졌거나 아니면 혀를 깨물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웠던 것들이 소독제를 잘못 선택했거나 지혈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들이 은근히 겁이 많고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피부가 이제 피가 난다 그리고 상처가 있다 했을 때 좀 소독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연고도 사람 연고도 발라주고 싶잖아요. 그거는 사실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팠을 때 다쳤고 이제 뭔가 소독이 필요할 때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생리식염수 제일 좋은 건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비돈 희석액 그런 것들이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포비돈 희석해놓고 포비돈 요오드 소독약 있잖아요. 그것들이 항상 희석해 놓은 상태로 집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집에 생리식염수가 없고 포비돈 소독약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좀 50배나 이제 100배 정도로 희석을 해 놓으시고 조금 이제 상비약처럼 두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피가 난다 할 때 이제 흐르는 물보다는 생리식염수로 좀 소독을 씻겨 내려가 주시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세균이나 곰팡이 그런 것들이 잘 씻겨 내려갈 수 있거든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몸에 있는 그 전해질이랑 농도가 비슷하고 삼투압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보다는 더 잘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좀 항상 상비해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또 근처 이제 편의점에서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을 씻겨 주시고 피가 안 멈춘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압박을 해주셔서 꺼지나 이런 것들로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서 3분 정도만 누르시면 은근히 멈춰요. 혈관이 이제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혈이 좀 된다 하면 이제 작은 상처는 집에서 조금 딱지 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도 되는데 조금 크고 잘 지혈이 좀 늦게 되는 상처들은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고슴도치들은 야생성이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예민하지긴 하지만 내가 아프다는 걸 티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많이 아프다, 약하다라는 것들이 야생에서 이제 다른 천적들한테 발견이 됐을 때는 좀 공격당하거나 좀 먹히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숨기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가 나는데 괜찮겠지 아니면 어디서 진물이 나는데 좀 지켜보다가 병원에 가야겠지 이렇게 하시면 좀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늦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 뭔가 출혈이 있다 좀 한두 방울 이상 출혈이 보인다 하면은 병원에 문의 주시고 내원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작은 옛날 속담에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간단한 시술이나 간단한 치료로 이제 애들을 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큰 수술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고슴도치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뭐 목을 물어뜯는다든지 발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애기들 2차, 3차 세균 감염이나 또 이제 그 팔이나 이런 데가 영구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리가 이런 피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게 좋고요.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번 이렇게 물어뜯다가 계속 여기 특히 이제 목덜미를 물어뜯어서 막 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텐데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갑자기 이사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방을 옮겼다든가 자기 있는 방을 옮겼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동물이 같이 다른 낯선 동물이 같이 살게 됐다든가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또 음식 같은 경우가 이제 싫어하는 냄새를 맡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자기 가슴이나 이런 데를 특히 좀 살 좀 있는 아이들 600g 이상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가슴을 살이 접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을 뜯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심한 경우는 진짜 여기 수술을 막 해가지고 해도 2중, 3중을 해놔도 또 뜯고 해가지고 굉장히 치료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진짜 좀 스트레스 완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아로마 세라피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만이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앞니나 이런 데를 좀 갈아주거나 제거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애기들 삶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을 바꿀 때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신중하시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바뀐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음식도 바뀌고 또 이제 갑자기 먹이를 또 다 바뀌고 또 그 용품도 다 바꾸고 파우치나 이런 것들도 다 새 거로 싹 다 갈아주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애들한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